네, 오늘 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하락폭을 다 줄이지는 못하고 있네요. 코스피 0.6% 가깝게, 코스닥은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박정식 대표,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세 가지 종목들 보고 그다음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의 살 종목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마트를 볼게요. 사실 이런 대형마트주들, 소비주들 지금 경기 안 좋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4%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 이 트레이더스 매출 증가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의견 OX로 주시죠. 여기서 상승폭은 조금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이마트, 네. 대형마트, 아니 언제는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이 좋다고 그래서 편의점주들 잘 갔잖아요. 네. 근데 이마트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 거는 가격적인 매력 때문입니까? 또 다른 게 있는 겁니까?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영업 규제 완화 네. 소식도 있었죠. 그 영업 규제 완화가 된다라면 일단 지금 배송이 되는 게 새벽 배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시 넘어가면 배송이 아예 안 돼요. 그런데 12시 넘어간 이후부터 이제 새벽에 배송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매출이 상당 부분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이게 전국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 시행이 된다라면 아마 다른 지역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매출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 이틀 영업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송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제 와이프 주문하는 거 보면 12시 넘어가면 주문 안 해버리거든요. 새벽 배송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마트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이 고정 회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 회비를 받으면서 조금 더 싼 제품을 판매를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회원제 방식인데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유료 멤버십 도입이 된 지 꽤 됐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더 뭐랄까 수익성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한 4% 정도 올라왔고 뭐 현재 분위기면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그래서 O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엔터주 중에서도 JYP 엔터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이 참 좋았고 유창희 대표님도 네. 되게 애정하는 종목이시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격에 여쭤보는 거 좀 죄송스럽긴 한데 JYP 엔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OX 의견 나뉘어졌는데 박정세 대표님은 일단 현 구간에서는 X 의견 주셨어요. 네, 신규 매수로는 X인 거죠? 그렇죠. 어떤 요인에서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외형적 성장이 지금 전년 대비 한 또 20-30%도 증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해 오고는 있지만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장을 보였거든요. 대략 이제 50% 이상 지금 매출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력이 현재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 자산 가치 대비도 보면은 조금만 더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10배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과거에도 자산 가치 대비 이제 엔터주들은 한 10배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고점을 다지고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JYP 엔터도 그러한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엔터주들의 강력한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일단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큰 폭의 실적 성장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콘서트 및 활동량 증가로 앨범 판매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7만 5천 원 정도 라인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가격 구간에서도 6만 4천 원 이하로 가격이 훅 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조금 또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좀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JYP 엔터를 애정하는 유창희 대표님은 5입니다. 이게 뭐 신규 매수, 관점 매수도 오라는 게 되는 건가요? 되죠. 네. 박 대표님도 JYP 엔터테인먼트 좋아하셔가지고 네. 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망한 웃음을 지으시잖아요. 그러시면 네. 어떡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네. 고점 돌파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그냥 그 3월달, 4월달부터 보면 상단이 한 6만 5천 원대, 그리고 하단이 한 5만 2천 원대, 1년 정도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그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저는 몇 번 이 시간 들어서 뭐 다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점 돌파형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보고 매수하는 게 맞다. 섣부른 고점을 좀 예단하기는 저는 좀 그건 조심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간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그 네옴시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반영된 측면은 좀 있어요. 약간 단기적 모멘텀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는 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도 전 크게 부담되진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JYP 엔터 두 분 다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지금 박정수 대표님은 현고간 신규 매수에서는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 있으셨고,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은 아니다. 그래도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기 때문에 가보겠다라는 의견. 두 분 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좋게 보는 것은 일치가 되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일 알미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공시가 하나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쏘아 올랐습니다. 현재도 20% 급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총의 4배 규모 계약 소식이었어요. 1조 400억 규모였고요. 지금 이 조일 알미늄의 시총이 3,300억, 오늘 급등해서 3,300억이거든요. 두 분의 이 이슈를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주시죠. 네, 여기서도 OX 나뉘어졌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조일 알미늄 이 오늘의 그 계약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한 1조 400억 정도 네.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단일 매출로는 상당한 것이고, 왜냐면 조일 알루미늄 매출 자체가 1년에 2천억 내외 정도니까요. 근데 1조 400억이 뭐 1년 안에 매출이 아니라 한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 2027년인가요? 해가지고 한 연 2천억 정도 내외씩 그 매출이 발생하는 건데, 어찌되었든 그 최근 모멘텀이 좀 없었어요. 그 지난 9월 달에는 좀 이제 러시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주면서 올라갔지만 그건 실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오늘 나온 거는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관련돼서 어떤 그 매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물꼬를 트면 계속해서 매출이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일 기업에 대한 매출이고 이것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면 충분히 재평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약간 급등한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행보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다시 그 가격대 상단을 돌파시키는 것이라면은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주가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2,500원, 6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실 필요 있고, 또 거기서 지지력이 확보가 된다라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반대로 박정수 대표님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제 스트립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시장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2차 전지 쪽 이제 소재 분야로 인해서 엮여서 지난 2021년부터 네. 2021년 8월, 그러니까 한 2월에서 8월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나타나면서 또 한 번의 급등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급등력은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한 20% 정도권역에서 만약에 종가가 마감이 된다면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2,800원 정도 선에서 3,100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X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X입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 장 마치기 10분 남았습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시죠. 감기약 원료 품귀 우려. 오늘 진짜 뭐 중국의 사재기 그것 때문에 제약주들이 저희 현대해독분에서 소개해드렸던 국제약품은 상한가도 갔어요, 지금. 그리고 살짝 어필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성시대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화일약품 그리고 농심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제약주들의 상승이 너무나 놀라웠어서 화일약품으로 좀 시선이 가는데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화일약품이 최근에 좀 악재가 하나 나왔죠. 9월 30날 이제 화성에 있는 공장이 좀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쪽에 조금 화재가 발생이 되고 네. 연매출 한 110억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이제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직면했는데 다른 공장에서도 이런 이제 원료를 또 생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지난 이제 9월 30날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기약 원료 품귀 우려로 인해서 이슈력으로 한 번 정도 단기적인 급등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품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원료 의약품 쪽에서는 진해거담제 그리고 위기능 조절제, 진경제, 진통소염제, 세파항생제 등을 생산을 하면서 특히 이제 감기약의 주 원료를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리바스트그민을 국내 최초로 합성 개발에 성공해서 최근에 국내 주요 제약사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3분기까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공장 폭발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고 문제부터 이것저것 다 이제 포함돼서 적자로 4분기에는 소폭 좀 전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슈적으로 조금 짧게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19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짧게 상승력이 확 나오게 된다면 2,400원 이상에서 단기적인 매도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150원 정도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일약품입니다. 목표 주가는 2,400원, 손절가는 2,150원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중국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사재기라고 하니까 또 여기에 감기약 원료 품귀 우려 속에 저희는 이 화일약품을 알아보겠고요. 전성시대로 농심을 꼽아주신 이유는요? 춥잖아요. 국물라면이 잘 팔린다. 맞나요? 네. 왜요? 이상해요? 아, 그래요? 그럼 요즘에 누가 그러면 냉면 먹어요? 반응 너무 공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그냥 먹다도 온면을 먹지. 사시사철 다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전성시대군요. 네. 뭐 일단은 라면이 많이 판매되는 시즌이죠. 네. 겨울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재료의 한 80%를 차지하는 게 그 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면인데 곡물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가마저도 이제는 연초 작년 12월 달 가격을 회귀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이미 여름에 그 지난 러우전제 이전 가격을 회귀했고 그 다음에 계속 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용 이런 것들도 정체 현상 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뭐 임금 상승이라든지 물류 비용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연초에 상승한 다음에는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농심은 올해 가격을 3번을 올렸습니다. 라면 가격을. 그런 것들이 올해 그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린 기업들이 오리온, 농심, 뭐 CJ, 제이젤당 이런 기업들인데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내년에도 또 기대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이제 국물면이 판매가 더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신흥국 쪽, 동남아시아 쪽은 불당면 그 수출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는데 네. 북미, 유럽은 또 신라면 이 농심 제품의 수출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한 33만 원
이하에서 뭐 현재 가격부터 32만 원, 2만 원을 손절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식 분할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한 37만 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 전성시대 목표 주가 37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화학약품 농심 저희는 마감에 눈여겨보겠고요. 그 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좀 챙겨보도록 하죠. 먼저 기관 쪽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좀 이제 종목이 바뀌었는데요. 네. 매수는 사마네트웍스, CJ 현대제철, 그리고 매도는 삼성전자, 대우건설, 대한항공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라인업 강화와 그리고 내년도 컨텐츠 업황 호조, 그리고 아파트 물의길의 흥행 기대, 뭐 다양한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이 콘텐츠 쪽에서는. 그래서 네.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CJ ENM도 마찬가지인 이유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이기도 하고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로 이 출하가 정상화가 되면서 이런 기대 심리로 또 이제 매수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이제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매물 차익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등으로 인한 차익 매물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 침체가 좀 나타나면서 미분양 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줄도산 공포가 오늘 갑자기 나타나면서 대우건설이 매수였다가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제 기업 결합 승인이 이제 일부 이제 진행이 됐지만 여기에 이제 슬롯을 시간당 이제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양도 횟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부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현재 매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까지 받고 이번엔 외국인의 매수 매도도 챙겨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주로 사고 팔았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 그 매수 종목,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일단은 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이 약간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수익 연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을 좀 고르게 매수한 것 같습니다. KB금융을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매수를 좀 해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꽤 많은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은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 최근 한 3, 4개월 흐름을 보면 신고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빼놓을 수가 없죠.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도 5%, 지난 금요일에도 10%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도 오늘도 5% 이상 올라오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주가로 좀 표현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당히 좀 제법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1.3%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약간 매물로 좀 출회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아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맥스도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중심으로 해서 좀 화장품주들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이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보면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좀 삼성 SDI가 테슬라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테슬라 향 매출이 높다 보니까 삼성 SDI에 관련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LG 화학 등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양시장 비슷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5% 내림세 속에 2375.93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56% 하락하고 있습니다. 715.47포인트 지나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의 부진이 또 눈에 띕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